2019년 5월 26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글로벌적 이슈라던가 또 국내적 이슈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을 맞기 전에 일단 알고 가야 할 5가지 정도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번 주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말을 우리는 믿고 잘 되는구나 했었는데, 이게 웬걸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이슈를 가지고 GVC 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던가 해서 줄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부분 이제 환율을 가지고 아직 미국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아직 그 환율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카드를 또 언제 쓸지, 그 카드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기술 전쟁, 파일을 가지고 시작한 기술 전쟁에 이어서 이제 환율을 가지고 하는 금융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들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6월에나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현재 초점에서 좀 보는 부분. 자, 바로 이 히토류주가 있는데, 이 히토류라는 카드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이제 파이라는 기업을 묶어 버리면서 그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히토류 기업을 찾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지난주 말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국내 관련된 히토류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 공개 계좌에서도 이제 유니온이라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쌍방울, 해인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기사를 좀 보면은 무역 분쟁 여파에 코스피가 2050선을 내주고 코스닥 지수도 700선이 붕괴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미중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히토류가 장기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라는 거죠. 자,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전에 일본과의 이제 영토를 가지고 좀 분쟁을 했었을 당시에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일본이 꼬리를 좀 내리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좀 강한 카드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해 히토류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 또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회사인 유니온은 같은 기간 69.31%나 급등했다. 저희는 요걸 가지고 매매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유니온보다는 메인인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쌍방울은 러시아 연방 부랴트 공화국과 히토류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죠. 네, 쌍방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잡주, 세력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도 적거니와 요런 뉴스를 가지고 급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다, 했었다도 아닌 추진을 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시켰고, 또 히토류 대체제가 될 희귀금속을 생산하는 해인, 대체제로 지금 희귀금속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유니온보다는 조금 부각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시점에는 오히려 대장 성격인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좀 전략을 좀 세워 드리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자, 유니온. 자, 241선에서 지금 뭐 기존에서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쯤에서라고 보면은 거의 9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력주 성격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죠? 제가 보통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자, 급등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밀리면 들어가냐. 자, 절반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38.2%가 떨어진 뭐 61.8%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주가가 밀리면 제가 그때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 또 최악은 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밀리는 것들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좀 봐야지 돼요. 근데 이제 유니온이나 또 한 종목 뭐였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4등분선을 볼까요?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이게 만약에 부러진다면 여기까지 온다면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가격 3,100원 정도. 근데 요 가격이 오려면은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온다면은 바로 사기보다는 일단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밀리는지도 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잡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좀 같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니온보다는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 근데 상승폭이 조금 더 높네요. 133% 정도가 되었었네요. 자, 그리고 뭐 쌍방울도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은 자, 일단은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확실히 나중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 걸 좀 볼 수가 있고 이미 지금 많이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리가. 그죠? 자, 50% 선도 벌써 밑으로 뚫고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선이나 와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쌍방울은 조금 밀어두겠고 해인도 역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에너지가 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삼겹살 대란 일어나나 돼지고기값 상승세의 본격화라는 제목이 있네요. 그래서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돼지고기값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3분의 1이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 국산 돼지 가격 3분의 2죠. 국산이 이제 3분의 2인데 이 3분의 2인 돼지 가격이 아마 오를 것이다.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돼지고기 값들이 10%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국내산 돈육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이슈를 가지고는 우리손 FNG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좀 된 이슈죠. 예, 조금 많이가 아니라 좀 이전에 좀 발생을 했던 이슈고 지금 요런 때에부터 아마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 기업이 부각이 되었던 시점이 벌써 있었고 자, 그런데 지금 뭐 중국, 베트남이 좀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파동 후에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가 이제 좀 눌려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좀 나왔죠. 그러면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국내까지 이게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럴수록 이제 돼지고기 값 상승폭은 더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돈육 유통을 맡고 또 이제 키우기까지 하는, 축산까지 하는 이 우리손 FNG라는 곳에서 이제 소비가 일정할 때에 그거에 대한 원재료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체재가 있을 수가 있죠.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은 닭고기가 이제 대체재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눌려있는 하림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계에서 좀 세력 성격이 있는 이 마니커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손 FNG, 하림, 그리고 마니커, 그리고 뭐 또 참치, 이 어류 쪽으로도 대체제가 갈 수 있긴 한데 그쪽보다는 그냥 육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바이든 멍청이, 북한의 맹공에 트럼프도 만족, 뭐 김정은 믿는다라는 트럼프의 뭐 일갈이 있었는데, 자, 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 라며 북미 간 긴장 고조 차단에 나섰다. 자, 이 북한이라는 국가는 자,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한 큰 카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진짜 크게 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카드를 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 트윗에서도 일단은 나는 아니다, 신경 안 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나는 그가 조 바이든을 뭐 지능지수가 낮은 멍청이라고 했을 때 웃었다. 아마 그것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정은에게는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 뉴스를 좀 밑에 보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전에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 다음 공화당 대통령 대표로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이제 경선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기로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약간 반대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북한과 뭐 이런 누구죠?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으로 칭한 조 바이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을 깠죠. 네, 김정은을 까니까 독재자라던가 뭐 이런 얘기로 까니까 이제 김정은이 멍청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좋아한 거죠. 네, 좋아한. 자,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본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베와 뭐 삼시세끼를 먹었네 뭐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진 않고, 이 미국과 일본이 붙을수록 우리나라에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가가지고 뭐 스모도 관람할 거고 북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윗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무기 발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거론한 나의 사람들은, 아까 여기 있었죠. 나의 사람들 일부는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볼턴 같은 경우는 이제 볼턴도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시켰다. 유엔 결의 위반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지금 옷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턴한테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하면은 이제 자, 대북주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2번을 쐈습니다. 한 번 쐈고 거리를 조금 늘려서 2번을 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다 대고. 일본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좀 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보이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훈련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북한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대북주의 대표 성격인 이제 현대 엘리베이라는 차트를 보면은 부러졌죠. 완전 부러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그런 협상, 이야기들, 트윗,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뚝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지금 붕괴하고 지금 요 위치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대북주는 조금 저는 좀 자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 저는 65,000원 정도가 오면은 요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선. 그리고 기간 면에서는 최소한 9월은 돼야 이제 대북주에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트럼프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잡주를 또 소개를 하면은 아난티라는 종목이 있죠. 짐 로저스가 국내에 와서 TV에서 나와서 북한은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라면서 하면서 했는데, 짐 로저스가 이 아난티의 사회이사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던 그 아난티인데, 이 아난티의 최대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자본이 부동산 자본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현대 엘리베이와 마찬가지로 9월이나 되면 좀 보겠지만, 가격 면으로는 네, 한 12,0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은 좀 볼 수 있는,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북주로는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와 그리고 아난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량한 종목을 하나 더 보자면은, 이건 공개 계좌에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은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그래서 예타 면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의 이제 GBC 건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북주와 예타 면제 등등 내년 총선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요런 자리들 오면은 굉장히 좀 사서 좀 묻어두면은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대북주로는 현대 엘리베이, 현대건설, 아난티라는 종목을 좀 우리가 좀 봐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주말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뉴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2번째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또 이제 주식과 연결을 해 보면 이 배급사와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항상 우리가 영화 관련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배급사, 제작사 보셔야 될 것들이 제작비. 제작비는 결국은 이제 손익분기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배급은 CJ 엔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경 씨가 굉장히 미뤄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CJ 엔터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상영관에 굉장히 많이 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J CGV나 이런 데 이제 언제 개봉이죠? 5월 30일 이번 주에 개봉을 하면은 대부분의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굉장히 밀어줄 겁니다. 네, 밀어줄 거고, 그리고 이 바른손 ENA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작비가 135억, 뭐 15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들어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바른손 ENA가 12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거의 뭐 여기서 다 만드는 영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J ENM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CJ ENM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1년 차트를 보면은 저가예요. 최저가를 찍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CJ ENM은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CJ그룹은 별로 지금 정부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CJ 들어가는 거는 별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요 위치도 최저가라면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지만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바른손 ENA죠. 자, 바른손 ENA는 이미 상을 받을 것을 알았다는 듯이 굉장히 급등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주봉이 이 정도라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한 2250원 선까지, 2000원 당연히 뚫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2250원 선까지도 뭐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지금 종목, 그리고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좀 강하다면은 따라붙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는 홈런이 아니라 안타를 쳐야지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서 수익을 내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영화 관련해서는 CJ ENM과 바른손 ENA가 있는데, CJ ENM은 하지 마시고 바른손 ENA라는 종목 관심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작비가 135억 원에서 150억 원이면은 관객 수로 이제 손익 분기점을 보통 따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다국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지금 판매 계약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 150억 정도면은 한 3,400만이면은 손익 분기점을 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한 게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300만만 돌파해도 손익 분기점을 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00만 뭐 당연히 뚫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추이 보면서 종목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이제 주춤한 증시 달아오를까, 30일 매매 계약분부터 거래세 인하. 자, 거래세 인하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당과 정부는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0.15%,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자, 세금이 빠지죠. 네, 이제 세금이 0.05%가 이제 빠지는 건데, 자, 이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세 인하와 증시 인하가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 뭐 연구원에 따르면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주식시장엔 신규 자금이 유입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이 세금이 0.05% 줄어든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사실상 현재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 매매이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지금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는 우리가 이제 수기로 뭐 HTS나 MTS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이고, 그리고 거래 금액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매매를 위한 부분이지, 개인들 좋으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좋을 부분이 한 10% 정도, 90%는 개인 투자자에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예 없앤다면 모르겠지만 0.5%, 0.05%는 뭐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생색내기식인 것 같을 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기관,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매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인가요? 30일이면? 네, 목요일 매매하는 것부터 세금이 0.05%포인트 인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지금 이제 6월 선물인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좋지는 않은데 지금 선물이 290에 쌍봉을 찍고서 밀리기 시작을 했죠. 자, 밀려서 지금 6주 정도 되죠. 둘, 넷, 여섯. 6주째 지금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한 주 잠깐 반짝 오른 부분이 있지만 뭐 6주째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는 뭐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 가면은 매수로 거의 이제 올인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선물로는 제가 지금 260, 270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매매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60, 270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봉으로 보면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다음 달 6월 13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이슈는 G20인 6월 28일이 이제 기점이 될 거다. 그리고 매매는 6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주간 전략 브리핑 시간 때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번 주는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꼭지들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또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